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오늘 지기현 판사는 자신의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두 개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하나는 김용현 재판에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온 해명을 보면 당시 법조계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에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 사진이다. 집에 가려는 날을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 그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서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 시작 전에 귀가했다는 것이 지기현의 입장입니다. 주점? 주점은 또 뭡니까? 룸에 들어갔으면 룸빵이죠. 자, 여기에 노정면 의원은 죄다 거짓말이라며 그 거짓말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지방법조 후배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것도 아니고 후배가 사진 찍자고 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술은 안 먹었고 라이브 카페에서 있는 룸? 이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해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기현 법조인과 룸에 갔다. 자, 노정면 의원은 중간 정리라고 표현하면서 지기현이 인정한 부분을 다지며 앞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지겠습니다. 지기현은 민주당이 특정한 그 룸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그런 수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법에서는 지기현 해명 요약짤이 올라왔고 큰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남편 친구가 집으로 들어왔고 아내가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자 남편 친구는 옷을 벗습니다. 아내는 침대에다 그 옷을 가져다 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빤스만 입은 친구는 에어컨에 매달렸는데 남편이 말하죠. 이걸 믿으라고? 지기현의 해명이 딱 이런 상황이다. 정말 지기네요. 그리고 지난주 지기현 판사는 김용현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을 공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 오늘 재판에서 그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기현은 억울하다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소리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김용현 측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한 만큼 피고인에 의해서 비공개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다.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자, 그러니까 재판 공개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지금껏 피고인 때문에 비공개한 거야. 김용현 측은 아니야, 너희가 비공개하자고 했잖아 라고 설전을 벌였던 겁니다. 여기에 지기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억울한 것은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쭉 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난 법대로 한 것뿐이야. 굳이 따지면 비공개도 아니었어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지기현은 3시부터 공개하겠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서 공개를 해야만 하는데 속기록에 남으니 지금껏 비공개했던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냐며 검찰, 변호인, 지기현이 책임 공방을 벌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기현은 이런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재판부는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사실 억울한 것은 내가 제일 억울해. 검찰도 비공개 주장을 했고 법적 근거도 있고 따지고 보면 이거 비공개도 아닌데 말이야. 괜히 오해를 사서 내 사생활도 털렸다.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짜증을 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지난 윤석열 재판에서 삼겹살에 난 소주만 먹는다 그 첫 해명을 했을 때 졸고 있는 윤석열에게 자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잠이 와? 라고 짜증을 냈던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구질구질한 해명을 내놓고는 남 탓하며 짜증을 내는 것을 보니 지기현은 정신을 못 차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증거 공개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기현 하나 턴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게 우회적으로 나온 입장이라 조선일보가 오버였다. 이러면 민주당만 바보 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지기현이 직접 말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무엇보다 해명 자체가 자폭성입니다. 누가 봐도 변호사에게 술 접대를 받은 판사로 보입니다. 곧 열릴 법관 대표회의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추가 대응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은 후보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여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수 과표집된 결과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51%를 찍었을 때의 표집 상태는 보수 296명, 진보 295명으로 비슷했는데 이번 주 이재명 45%를 찍었을 때의 표집 상태는 보수 350명, 진보 232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보수, 진보의 비율은 1대1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한 주 사이에 표집 상태가 들쑥날쑥했던 갤럽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보수가 결집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주 사이에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갤럽이 이재명 후보의 지난주 51%의 지지율을 표집 상태를 조정해서 이번 주에 깎았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규제 주필은 논란이 된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는 돌아온 정규제 이재명 호텔 경제론 정면 비판이라는 제목을 뽑고 기사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마저 호텔 경제론 비판에 가세했다. 최근 조갑재 대표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줄곧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정규제 주필의 정치적 입장 변화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규제가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에 정규제 주필은 오늘 이런 글을 올리면서 안 돌아갔어 임마 하고 외쳤습니다. 참 웃기는 자들이다. 내가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을 비판했더니 조선일보는 마치 독자적으로는 그것을 비판할 능력도 없다는 듯 냉큼 내 주장을 보도하면서 마치 내가 이재명 지지를 철회한 듯 제멋대로 짓거리는 것이 참 가관이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여러 차례 표명한 적이 있지만 필요한 비판을 거둔 적도 없다. 나는 이번 선거를 국힘당에 대한 비판과 손절의 선거라고 본다. 국힘당은 패배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당이다. 저런 당이 성공한다면 이 나라와 국민은 거대한 정신병동의 나라요. 국민이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외치고 있으니 나아가 환영하고 손잡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재명은 말 그대로 진흙탕의 가난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 역정이 이 혼탁한 선거판에서 작은 격려를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나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나는 지난 20대 대선을 보이콧했다. 윤석열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다. 이번 선거를 기회로 나는 스스로 진영을 깨부수기로 했다. 정치하는 존재들이 만든 진영에 나 자신을 가둬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진영을 넘어보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뉴스조차 소비하는 뉴스의 종류가 달랐다. 우리는 스스로 가두리 양식을 당하는 작은 물고기처럼 걸어온 것이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민주당은 갈등도 넘치지만 활기도 넘쳤다. 많은 보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국힘당이 죽은 정당이라는 사실도 깊이 마침표하고 알게 되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국힘당의 무정견, 무대책, 무이념보다는 나은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이 갈라치기를 하지만 난 이재명 지지하고 여전히 신뢰한다. 그리고 정주필은 멋진 말을 했죠. 이번 선거를 기회로 나는 스스로 진영을 깨부수기로 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살면서 민주당을 몰랐다. 와보니 활기 넘치고 좋아. 죽은 정당 불알 만지지 말고 너희도 사람처럼 살아보렴. 좋습니다. 자, 물론 글 도중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이준석을 총리로 기용하라는 조언도 했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보수 정규제 주필과 따로 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